42살에 자의적으로 퇴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회사가 정말 개차반이 아닌 이상 버티는 게 답이라고 한다. 하지만 버티는 기준은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나 역시도 나름의 내가 버틸 수 있는 기준이 있지만 그 정도가 넘어서 퇴사를 하는 거다. 예를 들면 40대 이상이면 웬만하면 버텨야 하지만 그 와중에 기혼인지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또 기준이 생긴다. 기준의 항목은 사람마다 또 다르고 그 항목마다의 기준치도 다를 것이다. 누구도 탓할 수 없다. 모든 게 본인 탓이며 책임져야 한다. 나 역시도 어느 회사를 가든 오래오래 다니고 싶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마음은 더더욱 커진다. 작년 41살에 입사하여 최소 10년 이상 다닐 거란 바람을 가졌지만 단 1년 만에 무산되었다. 어느 하나의 부분이면 버텨볼 수 있겠다 생각은 든다. 하지만 회사라는 공간에서 여러 항목들이 복합적으로 누적되어 버틸 수 없는 순간까지 온 것 같다. 이로 인해 나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 정말 슬프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가족을 보면 더 슬프다. 나는 각자의 생각과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름을 존중하고 맞춰가면 된다 생각한다. 하지만 회사라는 공간에서는 직원 또는 아랫사람이 맞춰가야 하는 구조가 대부분인 것 같다. 물론 대표나 윗사람이 먼저 개선점을 찾고 다름의 폭을 줄이는 경우도 난 겪어봤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렇지 못한 회사들은 나에게 좀 더 세게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다. 내가 느끼는 기준이 누군가에게는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버티는 것이 답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운 회사에 버티는 것이 과연 답일까 싶기도 하다. 암튼 내가 42살에 퇴사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시그널 20가지를 말해보겠다. 회사가 맞다 틀렸다의 문제는 아니고 다분히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다. 회사도 구성원도 모두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중요도 순이 아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보겠다. 그리고 이 시그널은 다분히 나의 관점과 시선에서 느끼는 것이다. 회사를 탓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나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결국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들이다. 재윤 꼬라지. 하나, 회사가 계속 어렵다. 공고히 수치와는 달리 출근 첫날 전체 회의 때 사장님께서 회사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뒤로 매주 회의 때마다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다. 회사의 수장이 매주 어렵다고 하시니 직원으로서 자꾸 루저가 되는 느낌이다. 같은 편인지 아님 생각지도 못한 빌런인지 잘 모르겠다. 둘, 직급의 고른 분배가 되어 있지 않다.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이 고루 분배되어야 하는데 부서의 팀장이 거의 다 이사님이시다. 회사 직원 수도 많지 않은데 대부분이 이사님이시고 부장과 차장, 과장, 대리, 사원의 수가 적다. 직원들끼리 합을 맞춰 효율성 있게 일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셋, 업무 분업화가 안 되어 있다. 각 직급에 맞는 역할과 업무의 분업화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당연히 직급의 고른 분배가 되어 있지 않으니 업무 분업화도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차장 이상급들이 과장, 대리, 사원의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물류팀도 없고 CS팀도 없어 제품 담당자가 그냥 혼자 다 해야 한다. 넷, 개인 사업자처럼 일하라 하신다. 사장님께서 아예 개인 사업자처럼 일을 하라고 하신다. 입사 때부터 각자 상품을 맡아 MD, 마케팅, 포장, 고객 응대, 제품 기획 등 혼자 다 해야 한다. 회사에서 왜 이렇게 일하는지 모르겠다. 나도 개인 사업을 했지만 혼자의 한계를 넘으려면 팀이라는 크루가 필요하다. 하나의 목표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고민하고 분업화하여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 생각한다. 다섯, 팀의 의미가 없다. 차장급 이상은 제품을 각각 맡아 매출을 내라 하시며 부서장이라 칭한다. 팀이 있고 팀장이 있고 한데 팀원인 차장도 부서장이라 칭하며 매출을 내라고 하신다. 그래서 같은 팀이지만 알게 모르게 개인 매출에 대해 서로를 의식하고 경쟁하게 된다. 마치 공유 오피스에 다른 사업장 사장님 앉아있는 느낌이다. 여섯,
매출 압박을 견디기 힘들다. 매주 회의 때 사장님께서 매출에 대한 잔소리를 항상 하신다. 전체 회의 때 기분 좋게 으쌰으쌰 하는 회의를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거의 매일 몇 개 팔렸냐고 옆에 오셔서 물어보신다. 이게 진짜 돌아버린다. 첫 만남에 인사라도 먼저 하면 좋을 텐데 그보다 몇 개 팔렸냐를 우선시하신다. 돈 버는 기계고 수단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7. 고연령 회사의 단점을 알아버렸다. 대부분 연세가 50살 이상이시다. 노화는 어쩔 수 없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했던 말을 까먹는 경우도 있고 1번을 5번이라 하고 담당 이름을 딴 사람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게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니 이게 사실 돌아버린다. 어떤 경우는 나는 제대로 말했는데 이걸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 민망한 적도 있다. 8. 상급자의 업무 요청이 굉장히 실망스럽다. 몇 명에게 겪은 일이지만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다. 업무 요청을 앞뒤 다 자르고 그냥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이다. 지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운전할 수 있어? 천안 법원 좀 갔다 오자. SNS 영상 관련 좀 도움 드리니 기획도 하려고 툭 던지고 그런다. 한 명 퇴사하니 인수인계 받으라고 한다. 당사자의 업무 리스트를 펼치고 들어갈 틈이 있는지 또는 하고 있는 업무를 빼내던지 해야 하는데 계속 주는 것이다. 9. 토 안 달고 말 잘 들으면 호구로 본다. 타 부서나 다른 분들의 요청에 나는 토 안 달고 네 알겠습니다 한다. 내가 잘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 나름 이쁨 받고 싶기도 하고 하니 무조건 도와드리기는 한다. 그러다 보니 느끼는 것이 나중에 업무 요청이 당연시 나에게 오는 경향이 있고 이용하려는 느낌을 받는다. 다른 분은 안 되면 안 된다 또는 본인에게 맡게 달라고 할 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는 업무 요청을 잘 안 하신다. 비교가 되니 짜증난다. 10. 어른들에게 실망했다. 위 내용들이 다 나보다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이다. 경험도 많고 연륜도 있는데 하는 행동이 정말 실망스럽다. 특히 평소 토 안 달고 내내 하는 나에게만 그러는 것 같다. 물론 내 행동이 회사 내에서도 거절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맞다.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회사를 위하는 직원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고 챙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만만하게 보고 낚시질하듯 툭툭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11. 사장님이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 계속 회사가 어렵다고만 하시고 그래도 한 회사의 수장이라면 직원에게 최소한의 비전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연말 사업계획서 발표 때는 사장님께서도 한마디 하셔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 그리고 업무에 있어서도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신다. 자꾸 외부 사람들에게서 들은 온라인 시장의 큰 틀을 말씀하시고 정작 우리 실무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모르고 니들이 잘 아니 돈을 벌어오라고 하신다. 대기업도 아니고 작은 회사에서 어려운 시기에 사장님도 실무적으로 함께 의논하고 같이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참으로 아쉽다. 12. 소속감과 책임감이 없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니 전문성도 없고 이 일 저 일 쳐내기 바쁘다. 그러니 전문성은 당연히 없고 책임감마저 없어진다. 구조가 올바르면 책임감에 대해 질책하겠는데 그러지도 못한다. 팀은 있지만 개인 사업자처럼 각자 도생해야 하는 구조이니 소속감 또한 없다. 13. 젊은 친구들이 없다. 개인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한다면 젊은 친구들의 감각과 센스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시니어의 경험과 주니어의 트렌드적 감각이 콜라보가 필요한데 다들 시니어다.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 요즘 친구들이 직접 겪고 호흡하고 하는 것은 따라갈 수 없다.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과 같이 일하고 호흡해야 한다 생각한다. 아마 젊은 친구들은 할 말 다 하니 그것을 사전에 차단한 게 아닌가 싶다. 14. 한숨소리와 혼잣말 정말 듣기 싫다. 개인적으로 한숨소리를 굉장히 싫어한다. 그런데 여기 윗분들은 한숨소리와 혼잣말을 진짜 많이 한다. 물론 한숨이 무의식적으로 나오겠지만 아래 직원들이 옆에 있는데도 그러니 참 배려가 없다 생각한다. 어떨 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하니 참 스트레스이다.
혼잣말로 지겹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이 정말 듣기 싫다. 아래 직원들이 한숨 못 쉬어서 안 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싫어진다. 15. 연봉 인상 과정에 사장님 모습이 실망스럽다. 입사 한 달 반쯤 퇴사한다 했을 때 3개월 뒤 연봉 고려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3개월은커녕 6개월이 되어도 아무 말씀 없으셨다. 결국 내가 먼저 얘기해서 올렸지만 그마저도 내가 말한 연봉이 아니었다. 그 연봉도 월급날 당일이 돼서야 말씀해 주셨다. 결국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된 것 같다. 어쨌든 올려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함을 표현했지만 과정은 참 실망스럽다. 차라리 사장님께서 초반에 먼저 약속을 지키셨다면 더 멋있고 믿고 신뢰했을 것이다. 16. 연봉 협상 시기가 없는 것 같다. 연봉을 올렸을 때 사장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잘 되면 더 올려줄게 라고 하셨다. 이 말이 참 나에게는 거슬리는 말이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에게 연봉 협상 시기에 대해 또렷이 말씀해 주신 분이 없다. 회사 전체가 잘 돼야 하는데 나만 잘한다고 연봉이 오른다는 보장도 없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시니 연봉에 대한 동기부여도 없다. 17. 지금 내 연봉이 마지막 연봉일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 다른 회사를 다녔던 기준으로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인원이면 그렇게나 어려운 회사는 아니다. 하지만 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물론 어떻게 운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매출이 예전과 같이 막 잘 나오는 것은 아니다. 사장님께서 매주 회사가 어렵다고 하시니 잘 되면 올려줄게 라는 말도 물 건너 간 것 같다. 만약 내가 이사님들 나이가 됐을 때 그분들과 비슷한 연봉을 받을까 하면 절대 그렇지 못할 것 같다. 18. 커리어에 성장이 없다.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할 때 한계에 부딪힌다. 그 한계를 넘기 위해 팀을 만들어 같이 생각을 공유하고 실천해야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팀은 있지만 개인 사업자처럼 일을 하니 결국 한계에 부딪혔다. 꾸역꾸역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다 더 이상 매출을 올릴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 와중에 사장님께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매출을 내라고 하시니 답답하다. 있는 구성원들끼리라도 머리를 맞대면 좋겠는데 개별로 매출 보고를 하니 힘을 합치기가 어렵다. 19. 연봉 테이블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입사 때 대리요금 과장 정도의 연봉을 제시했고 당연히 과장의 직급을 줄 줄 알았다. 그런데 차장의 직급을 주었다. 그럼 회사에 연봉 테이블이 있어 차장 연봉을 책정해 주시나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사실 이 부분이 전 회사에서 겪은 일과 비교가 되니 더 실망스럽다. 전에 회사에서는 과장 직급에 생각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했더니 대표님께서 미안하다며 일단 대리로 하고 1년 뒤에 보자고 하셨다. 또 한 회사는 과장 직급에 생각보다 낮은 연봉을 제시했더니 연차에 비해 연봉이 낮다고 200만 원을 손수 먼저 더 올려준다고 하셨다. 비교가 되다 보니 연봉 테이블이 없고 직원의 동기부여나 이런 건 없고 연봉을 낮게 주고 싶어 하는 느낌을 받는다. 20. 엄마에게 짜증을 낸다. 정말 아무리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은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전과 달리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인상을 쓰고 있다. 마치 사춘기 마냥 말이다. 뭔가 마음이 힘드니 가족에게 표출하는 내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다. 재윤 꼬라지. 앞에서 말씀드린 퇴사 시그널 20가지가 누적되면서 난 결국 퇴사를 결심하였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뭐 이 정도 가지고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지.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 월급만 잘 나오면 되지. 그냥 다 적이다 생각하고 내일만 잘하면 돼. 하며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지만 그런 마인드로 회사 생활하고 싶지 않고 그래봤자 아주 조금 더 버틸 뿐이고 의미 없다는 생각을 한다. 결국 절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것은 그 퇴사 시그널이 모아 나의 몸과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결국 난 이 3가지가 나를 미치게 한 것이다. 첫째, 건강 악화.
입사 초반 회사 스트레스로 인하여 술과 담배를 많이 하였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약했고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풀려고 했던 내 잘못도 크다. 물론 췌장의 혹은 입사 전부터 생겼겠지만 입사 초반 더 키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췌장의 혹으로 인해 담배도 끊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췌장의 혹의 중요한 회사 스트레스는 관리가 안 될 것 같다. 둘째, 불면증. 회사 스트레스가 머릿속을 맴도니 피곤해도 잠이 안 온다. 어쩌다 잠이 들면 3시간 정도 후 다시 깨고 그 뒤로 다시 잠을 못 잔다. 아주 괴롭고 고통스럽다. 이게 올 초부터 거의 3개월 넘게 그랬다. 잠을 못 잔다는 것 또한 건강을 해친다는 것을 느낀다. 셋째, 우울증. 계속 나와 맞지 않은 회사의 모습이 매시, 매분, 매초 머릿속을 맴돌아 정신이 혼미하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니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함이 생기는 것 같다. 이 우울함이 표정과 말투 그리고 매출을 내기 위한 생산적인 생각을 멈추게 한다. 또한 우울증이 엄마에게 전과 다른 모습으로 비춰져 굉장히 괴로운 부분 중 하나이다. 결국 난 퇴사를 하지만 회사에 대해 불만은 없다. 계속 얘기하지만 나와 맞지 않으니 나는 헤어짐을 택한 것이다. 어떻게 다 나와 맞을 수 있겠는가? 맞춰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고 또 맞춰가는 것은 서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서로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다른 부분이 더 큰 것 같다. 회사와 사장님의 방향과 생각은 존중한다. 맞다고 생각하고 장점이 더 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나와 맞지 않는 것이다. 나와 맞지 않았던 퇴사 시그널을 얘기했지만 반대로 좋은 점도 있다. 전 회사에서 겪지 못한 다른 좋은 점, 전 대표님들에게 느끼지 못한 사장님의 좋은 점. 결국 헤어짐에 있어 퇴사를 결정한 지금 난 좋은 모습만 생각하고 싶다. 그냥 다 잊고 좋았던 기억만 안고 지나가다 마주친다면 웃으며 인사하고 싶다. 아주 잠시 동안 편안함이 오겠지만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곧 또다시 취업에 대한 조급함도 올 것이다. 일단 몸과 마음을 챙기고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위해 움직여 보겠다.